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액세서리 정보는 하단 더보기 칸을 참고해주세요. 사건의 시간은 2005년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12월 31일. 영국에 있는 한 카페에 여성이 다급히 문을 열더니 뛰어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녀의 행색이 모든 손님들의 눈길을 끌게 되죠.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요. 게다가 옷은 피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놀란 사람들이 그녀를 쳐다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여성은 단 한마디만을 남기고 쓰러집니다. 도와주세요. 그녀는 다행히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바로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여성은 20살의 이라크계 영국인 바나즈 마흐무드였어요. 병원에 가보니까 생명의 위협을 줄 정도로 다친 것은 아니었지만 이웃집 창문을 깨면서 생긴 상처로 인해서 온몸에 피가 묻어 있었던 것이었죠. 바나즈는요, 이 키와 체격에 비해서 꽤 마른 상태로 보였는데요. 응급실에서도 두려움에 질린 채 푹 꺼진 눈으로 계속해서 중얼거렸습니다. 나를 죽이러 올 거예요. 죽이러 올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얼마 뒤 그녀의 남자친구라는 라흐멧이란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자친구가 아버지가 나를 죽일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을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하기 시작합니다. 영상을 보시죠. 그녀는 지금 아마 아랍어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커튼이 닫혀 있었는데 아주 어두웠고요. 그리고 방에서 그가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왔는데 리복 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트레이닝복 같은 거였어요. 그리고 무슨 장갑을 끼고 있었는데 제가 떠나려고 했는데 앉으라 그래서 제가 근데 너무 졸린 바람에 다른 방으로 갔는데 그리고 나서 뒤를 돌아봤는데 키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가지고 뒤로 뛰어갔죠. 이런 그녀의 모습은 조금 정신이 없어 보이기도 했는데요. 병원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제껏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이었다고 증언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자친구가 등장을 해서 이런 모습을 촬영을 해서 막 증거로 남기는 듯한 모습을 보이니까 이것조차 낯설기도 했죠. 경찰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 또한 이 모든 게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바나즈가 혹시 술이나 약에 취해 있을 가능성까지 고려합니다. 자, 일단 보호자를 불러야 했어요. 그래서 바나즈의 아버지를 전화를 불렀고 그때부터 진상조사를 시작합니다. 바나즈의 아버지는 가족 간에 오해가 생겼다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딸에게 사과를 했고요. 그녀의 남자친구한테까지 진심 어린 모습으로 사과를 하게 됩니다. 영국 경찰은 가족 간의 사소한 다툼이라고 판단을 했고 더 이상 깊이 관여하지 않기로 합니다. 게다가 이 가족은 이라크에서 온 무슬림 가정이었기 때문에 종교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영국인들과는 좀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기에 경찰들은 더 이상의 상황에 대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날 밤 조사를 하던 경찰은 돌아갔지만 영국 경찰은 이날의 결정을 두고두고 후회해야 했어요. 2006년 1월 22일 라흐멧과 바나즈는 그날이 있은 후에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함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두 남성이 다가왔고요. 이 두 사람을 강제로 차에 태우려고 했어요. 다행히 남자친구였던 라흐멧과 이 바나즈가 강하게 저항을 해서 그들의 납치 시도는 실패했고 두 남성은 황급히 달아납니다. 이 상황에 놀란 두 사람은 곧바로 경찰서로 향했어요. 그리고 놀란 마음을 추스리고는 간단하게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사건 진술을 마쳤고 더 자세한 것은 다음날 다시 진행하기로 하고는 각자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다음 날인 1월 23일, 추가 진술을 위해서 경찰서에 오기로 했던 바나즈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경찰은 그녀가 혹시 추가로 있을 보복이 두려워서 나타나지 않은 것일까라고 생각했고요. 또는 어제 일에 너무 충격을 받아서 다른 동네로 도망을 갔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라흐멧이 경찰서에 달려와서 말했죠. 제 여자친구 바나즈가 연락이 안 돼요. 실종된 것 같아요. 당시에 담당 경찰이었던 캐롤라인은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 먼저 그녀와 부모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곳이 바로 그 부모님의 집이었는데요. 행여 남자친구와 관계가 좋지 않아서 그녀가 집에 있는데 일부러 전화를 받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집으로 갔죠. 벨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다시 벨을 누르게 되자 조금 있다가 버나즈의 아버지가 문을 빼꼼히 열고 퉁명스럽게 말합니다. 무슨 일이냐고요. 경찰은 따님에 대한 실종 신고가 접수돼서 확인차 들렸다고 하는데 아버지가 말하죠. 친구 집에 간 것 같은데? 좀 이상했습니다. 다른 문제도 아니고 딸의 실종 신고가 있었다는데도 아버지가 놀라지 않았고요. 행방에 대해서는 무관심해 보였습니다. 게다가 이어지는 말들은 자신들이 무슬림이긴 하지만 이 진보화되고 서구화된 삶의 방식을 받아들였고 딸이 원하면 언제든지 자기 삶을 찾아서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묻지도 않은 이야기들을 계속 하시네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경찰 캐롤라인은 집안을 훑어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딘지 모르게 되는 위화감이 느껴졌어요. 이곳은 이 바나즈하고 그의 가족들이 대가족이 살고 있는 집이었는데 아니 가족끼리 같이 찍은 사진이 별로 없어요. 게다가 버나즈가 이 집의 막내딸이었는데 분명 애지중지 예쁨을 받으면서 자랐을 텐데도 불구하고 딸의 사진이 한 개도 없는 거예요. 마치 그녀의 존재 자체를 지워버린 듯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집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조차 이 두 사람, 그러니까 경찰과 아버지의 대화에 억지로 관심을 갖지 않으려는 것처럼 분위기가 느껴졌고요. 아버지는 이건 집안 일이니까 알아서 하겠다. 우린 아무 문제 없으니 나가달라 하고 수사관에게 비협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캐롤라인은 의심을 멈추지 않았죠. 그리고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집안을 수색해도 되겠냐고요. 그런데 아버지가 영장 가지고 왔냐면서 강하게 반발합니다. 그리고 이런 반응에 캐롤라인은 직감적으로 그녀의 실종과 가족의 연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채게 됩니다. 주변인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바나즈의 가족들이 거주하던 이 이라크계 이민자들의 동네에는 바나즈가 실종된 사건에 대해서 다들 무관심해 보였어요. 실질적으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바나즈에 대해 아냐, 그 가족에 대해 아냐, 뭐 아는 거 없냐라고 했지만 단 한 번도 쓸모있는 증언을 얻은 적이 없었어요. 사실 어떤 집에서는 문전박대를 당하기 일쑤였고요. 그나마 문을 열어주는 집도 그냥 모른다라는 말만 반복했죠. 그런데 경찰의 조사 결과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발견됩니다. 그것은 바로 버나즈가 결혼을 한 상태라는 것이었어요. 버나즈는 1985년 이라크에서 태어났는데 10살이 되던 해에 영국으로 대가족과 함께 이민을 오게 됩니다. 집안의 가장이었던 아버지와 작은아버지, 그런데 가족들에게 영국에 와서도 철저하게 무슬림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고수했어요. 그러던 중 버나즈가 17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는 집안끼리의 약속이라면서 버나즈보다 10살 이상 많은 한 남성과의 결혼을 주선합니다. 버나즈는 단 한 번도 얼굴도 보지 못했지만 이 집안의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 그걸 거부할 수는 없었고요. 결국 17살의 나이에 가족을 떠나 연상의 새 신랑과 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녀의 남편과 버나즈가 맞는 부분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버나즈는 어린 나이에 영국으로 와서 이 어떤 무슬림의 엄격한 체계에서는 조금은 벗어나서 자유주의적인 삶과 문화를 겪으면서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10살 연상의 강력한 쿠르드족의 전통적인 삶의 방식을 고집하던 남편은 당시 영어도 잘하지 못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좀 이렇게 많이 문화를 습득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남편과 살기 시작을 했는데, 남편이 원하는 것은 아내의 순종, 나를 맞춰서 살아 라는 그런 삶의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매우 힘들었겠죠. 게다가 이 쿠르드족 남성들은 여성을 강력히 통제함으로써 자신의 어떤 권위를 증명했기 때문에 두 사람 간의 평등 그리고 존중은 기대하기 힘들었죠. 바나즈의 남편은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로 폭력을 행사했고요. 부부 관계 또한 자신이 하고 싶을 때 아무 때나 요구했고요. 만약에 그걸 버나즈가 거부했을 시에 또다시 폭행을 행사했고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바나즈는 몇 년 동안 이어지는 이 남편의 폭력에 점점 야여갔고 정신적으로 완전 피폐해지던 중 참다 못해서 집을 뛰쳐나와서 경찰에 달려갔고 상황을 진술하게 됩니다. 당시의 영상을 확인하시죠. 남편과의 관계에 대해서 묻게 됐어요. 제 남편은 한 50년 전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엄격한 남편이고요. 그리고 성관계를 원할 때마다 그냥 자기 방식으로 해요. 항상 그의 방식대로죠. 내가 안 된다고 말해도 그런 거절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냥 저를 강간하는 것 같아요. 전 나이가 너무 어려서 그런 게 정상인지 아닌지도 몰랐어요. 저는 그냥 17살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남자가 그냥 하는 대로 그냥 전 내비둘 수밖에 없었어요. 난 그냥 그 남자가 신고 싶을 때 신는 신발과도 같았죠. 제 남편이 저를 너무 많이 때렸어요. 특히 머리를요. 그래서 입술이 다 터졌고 귀에서도 피가 났어요. 그리고 제 손을 막 이렇게 비틀어서 아주 강하게 비틀어서 뼈 하나는 이쪽엔 튀어나왔어요. 남편이 제 머리를 막 쳐가지고 전 요즘 기억을 잘 못해요. 그리고 귀를 청소하면 피가 나요. 경찰에서 바나즈는 남편에게 신체적, 성적으로 학대받은 정황을 설명합니다. 나는 남편에게 신고 싶으면 신는 신발 같은 존재다라는 표현을 하죠. 이렇게 모든 진술이 끝나고 그녀가 다급한 마음에 자신을 상담해준 경찰에게 묻습니다. 이제 절 위해 뭘 해주실 수 있죠? 한쪽의 희망이라고 믿었던 경찰로부터 들린 말. 저희가 좀 더 알아보고 연락드릴게요. 일단 집에 가세요. 물론 경찰에 찾아가기 전에 그녀는 이 지옥 같은 결혼 생활에서 벗어나고자 여러 번 부모님의 집으로 도망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선시대에 그랬듯 출가 외인이 한 번 나가면 그 가문에서 뼈를 묻어야 하는 어떤 전통, 그러니까 한 번 시집간 딸이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굉장히 불명예스럽게 여겼던 거죠. 그러니까 가족들은 버나즈한테 이미 네가 결혼을 해서 맺어진 인연이니 그냥 참고 살아라 라고 이야기했고, 결국 버나즈는 학대와 강간이 반복되는 남편의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버나즈에게 한 줄기 빛 같은 사람이 생깁니다. 그게 바로 라흐멧이었던 거죠. 그를 만났을 때가 19살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19살의 이 소녀의 마음으로 그에게 빠졌고 두 사람은 순식간에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바나즈는 굳은 결심 끝에 남편에게 이별을 말했고요. 집을 나와요. 그리고 아직 당시에는 이혼의 법적 절차를 밟기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부모님의 귀에 들어가고요. 무슬림의 이 삶과 문화를 오랫동안 고수해온 그들에게는 절대 이해되지 않는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누구보다 화가 난 것은 그녀의 삼촌 아리였어요. 작은 아버지였는데요. 아리는 바나즈의 아버지의 동생입니다.
영국에서 각종 무역과 사업을 통해서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 대가족을 거의 통솔하고 있고 리더였어요. 그러니까 이 집안에서 누구도 그의 말을 거역할 수가 없었죠. 바나즈의 남편이 와서 얘기합니다. 이 삼촌한테. 아내가 떠났다. 그럼 이제부터 이 여자는 너네 가문의 수치가 되었으니 당신들이 알아서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압박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아리는 분개하면서 그녀에게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죠. 아리의 말을 거역할 수 없었던 바나즈의 아버지는 2005년 마지막 날 자신의 딸 바나즈를 집으로 부르게 됩니다. 한 해의 마지막 날이었기 때문에 가족들과 따뜻한 식사를 기대했을 바나즈는 가벼운 마음으로 아버지 집의 문을 열었죠. 하지만 집은 캄캄했습니다. 거실에 TV 한 대가 틀어져 있었어요. 왠지 좀 두려웠지만 그래도 여긴 그녀의 가족의 집이잖아요. 아버지는 바나즈를 거실 TV 앞에 있는 소파에 앉혀두고는 브랜디 한 잔, 술 한 잔을 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천천히 마시고 있어. 뒤는 돌아보지 말고. 아까부터 굉장히 어두웠던 이 집안 분위기, 그리고 아버지의 얼굴, 그리고 결정적으로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는 이 말이 너무도 불안하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설마 하고 그녀가 뒤를 돌아보았을 때 아버지는 수술용 장갑에 비닐 소재로 되어 있는 옷을 입고 그녀에게 다가오고 있었죠. 그녀는 즉각적으로 두려움을 느끼고 바로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이웃집 창문을 깨고 들어가서 도움을 요청하다가 피투성이가 됐고 다시 근처 카페에서 겨우 경찰을 불러서 응급실에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날 병원에서 아버지가 절 죽이려고 해요 하고 막 처절하게 외치고 그걸 남자친구가 비디오로 찍어둔 거고요. 근데 하지만 이 당시 병원 관계자도 경찰도 술을 먹었거나 양에 취했나 보다 라고만 생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그녀를 살인자 아버지 집으로 돌려보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20일이 지났고 남자친구 라흐멧과 같이 있던 중 괴한의 습격을 받았죠. 다행히 빠져나왔어요. 다음날 경찰 진술하러 가기로 했죠. 하지만 바나즈는 흔적도 없이 실종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했던 캐롤라인은 실종된 딸에 대해서 너무도 무덤덤한 가족들, 게다가 협조적이지 않은 나머지 무슬림 이웃들의 반응에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 바나즈가 죽기 전에 자신을 따라다니는 것 같다라는 남성을 이제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그 3명의 남자에 대해서 자세히 묘사한 편지를 경찰이 입수하게 됩니다. 이게 그 실제 편지 내용이었는데요. 그곳에는 상당히 자세하게 내용이 들어있었어요. 바나즈는 그들이 정확히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분명 나와 같은 이라크계 사람인 것 같고 결혼식에서 본 적이 있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묘사를 가지고 경찰은 그녀의 결혼식에 참석한 사람들의 남성들의 사진과 비교를 했는데 그중 정확하게 이 묘사와 일치하는 3명의 남성을 찾아냅니다. 그들 모두 바나즈와는 멀지만 사촌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바로 여기 있는 모하마드 알리, 그리고 오마르 후세인, 그리고 모하마드 헤마입니다. 자, 이 중에서 가장 먼저 체포가 된 것은 바로 이 사람, 모하마드 헤마였어요. 그가 주변 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자신의 범행에 대해서 얼마나 명예스러웠는지에 대해서 떠벌린 사실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버나즈가 실종되던 날 그녀의 사촌이었던 이 3명의 남성은 새벽에 몰래 그녀의 집에 침입합니다. 그녀를 결박했고 그리고는 너는 집안의 수치다 라면서 무자비하게 구타했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3사람은 그녀를 강간하게 이릅니다. 이런 구타와 성폭행은 30분이 넘도록 지속되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를 엎드리게 한 후에 구두끈으로 그녀의 목을 감아 졸라서 살인합니다. 그녀는 숨을 쉬지 못해서 저항했겠지만 5분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잔인하게 묘사되는 이 상황은 범인인 모하메드 해머의 통화 녹음 내용에서 발췌가 된 거고요. 이것을 바탕으로 경찰은 그를 먼저 체포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두 남성에게도 수배령이 떨어졌죠? 그런데 모하마드 알리와 오마르 후세인은 이라크 본국으로 도망치고 맙니다. 자, 그렇다면 그녀의 시신은 어디 있을까요? 범인 해머가 친구하고 통화를 하다가 이런 내용을 흘리게 돼요. 뒤뜰에 냉장고 다시 갖다 뒀어? 이 내용을 토대로 경찰은 그가 자주 방문하던 곳을 모두 헬기로 영상 촬영을 했어요. 그러던 중에 한 수상한 집을 발견하게 됩니다. 실제 이 집의 사진인데요. 뒤뜰에 이렇게 검정색 쓰레기 봉지가 여러분 보이시죠? 그 더미와 함께 버려진 냉장고가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경찰이 바로 이곳을 수색하자 이 냉장고, 뒤뜰에 버려져 있던 냉장고 아래에 있는 굉장히 물기가 많은 흙 밑에서 여행용 가방을 발견합니다. 이 가방을 열자 몸이 잔뜩 구겨진 채 싸늘한 주검이 된 버나즈가 구두끈에 목이 맨 채 사망해 있었습니다. 해머를 제외한 나머지 두 남성은 이라크로 도망을 갔는데요. 영국 경찰의 끈질긴 수사 끝에 결국 다시 영국으로 송환이 돼서 법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각각 20년형을 받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범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딸을 죽이는 것이 옳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한 사람, 그리고 살인을 직접적으로 지시한 작은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친아버지까지. 두 사람 다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판결이 난 이후에도 바나즈 사건의 증언을 했었던 그녀의 친언니는 가족을 배신한 사람이 된 거예요. 자신의 동생의 살인의 범인을 밝히기 위해서 증언을 했는데 그것이 모두 다 가족이 연관된 사건이다. 그러니까 다시 가족을 배반한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판결이 난 후에도 그녀는 증인 보호 프로그램을 받아야 했고요. 그녀의 남자친구, 그러니까 사망한 버나즈의 남자친구 라흐멧 또한 지속적으로 이 커뮤니티 안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버나즈가 사망한 지 10년이 지난 어느 날 그도 자살로 삶을 마감하게 되죠. 가족의 명예에 먹칠을 한 사람은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는 이 잔인한 생각은 명예살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무슬림 안에서 친족 간의 살인사건은 특이하게 이 버나즈 가족, 이 한 가족에서만 발생한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도처에서 명예살인은 계속되고 있어요. 실제로 제가 이 사건을 조사하게 되면서 수많은 명예살인이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여성들이 희생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토요미스테리 이 다음 편에서도 또 다른 애통한 명예살인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